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 4경주 1600m 경기 힘차게 시작합니다. 초반 4경주입니다. 다음 커크님이 이제부터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저랑은 확연히 있기 때문에 선두권이 무너지는 경주라는 점에서 8번 텍사스 루비가 300m에서 경험을 하면서 맞을 거리가 훨씬 더 나아졌고 8번 놓고 1번 4번 커크 미니스터 며칠은 갖고 구경주입니다. 8번 탁표면입니다. 최근 경주의 수성을 보면 어떠한 포지션에 가 있어도 막판에 한 발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 아데레이스 능력이 있는 마피기 때문에 10번 마피는 인정을 하고 10번 넣고 8번 단속 막건이고요. 2번 8번 따르면서 6월 중순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못 찍어서 많은 분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뭐 댓글은 안 달리던데 내 방송 안 찍었다고 별로 안 필요한가 봐 내 방송이. 이 금요일 방송 좀 접을까? 나 되게 피곤한데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 안 찍어도 되거든 사실. 근데 좀 같이 공부도 하고 내가 또 이거 방송을 찍으려고 방송만 안 찍어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조금 농땡이 피고 복귀 좀 안 하고 조교 좀 안 보고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대충 그냥 씨부리면 되는데 현장 나가서 현장 음성을 하면 되는데 그럼 개새끼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이 방송을 찍으려면 동영상 한 번은 돌려봐야 돼요. 그 말을 어떻게 뛴지는 알아야지 방송을 찍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전문가 예상가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뭐 전혀 그런 거 안 하고도 찍기도 하는데 저는 성격하고는 안 맞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제 미천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만큼 준비해서 현장에 나갈 거니까 문자 좀 많이 신청해줘. 음성 좀 많이 들어줘.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한테 빨대를 꽂아 놓으시고 피만 쪽쪽 빨아먹으시죠. 제 음성이나 뭐 문자 매출이 안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결정보는 날이 있겠죠. 고마워 되거나 너 때문에 돈 좀 땄으니까 내가 문자 신청 한번 해줄게. 음성 한번 들어줄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주구장창 이 방송 찍은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주구장창 빨대 꽂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언젠가는 한번 신청하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난 누군지는 몰라. 사무실에서 하니까. 근데 이 방송 하나 찍으려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는 건 맞아. 그런 것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이 몇 개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내세울 거 딱 하나밖에 없죠. 금요일 경마 더버가 메인 승부처 단통 막건으로 또 끝이 났습니다. 너무 잘 맞히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더버가 메인 승부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음성 정보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메인급 승부도 좀 많이 들어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일반급도 좀 많이 들어주고 그냥 여러분들 호주머니 돈만 땄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나도 이 자리에 앉아고 들쪽팔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잘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더버가 메인 승부처 단통 막건 다시 한번 적중을 축하드리겠고요. 이번 주도 준비했습니다. 자,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2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2, 5, 7열. 2, 5, 7열. 자, 그 중에 7경주가 한대건의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금요일 근무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 지난주에 단통 막건처럼 이번 주 역시 한방 막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는 한 경주만 잡았어요. 두 경주 잡아도 어차피 안 듣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경주 잡았어요. 7경주. 제주 경마 7경주. 현지에서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스, 맛있는 케찹 소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주 경마 7경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야간 경마를 하니까 편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글도 좀 늦게 올리고 하는데 글 좀 빨리 올려달라고 자꾸 그런 분들이 많아갖고
올려야죠, 빨리. 근데 사람이 이 맞춰주는 사이클대로 살아가다가 좀 루즈해지면 좀 나태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금요일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경주월에 1000m고요. 11마리의 아피드. 이 딱 부러지는 축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주입니다. 이거 한 경주만 나보고 1시간 동안 얘기하면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방송이 또 길어질 겁니다. 근데 한번 꼼꼼하게 한번 1경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충마라고 생각하시는 마필이 충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대가리 치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축은 이번 1경주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고, 일명한 기쁜 사랑은 순발력이 좋아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게이트 히터도 상당히 빠르고요. 이날 장기 휴양마들이 많았던 주행검사였는데 그 안에도 잘 따라가요. 근데 결승전 전방에서 애가 그냥 팍팍 쓰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직은 한두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만 댄싱 비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마필이 참 골 때리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도입이 된 게 2015년 12월입니다. 2015년 12월 달에 지금은 조교사 면허가 없는 이만도 교사 잘렸죠. 거기에 도입이 됐다가 12월 7일 날 주행검사를 계속 나온다 하다가 취소시키고 제외시키고 했다가 7월 23일 날 주행검사를 받아요. 이만조 교사한테서. 그리고 나서 불합격을 당하죠. 이게 동영상이 주행불량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휴양을 하고 이만조 교사가 깨지니까 라이스 마방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만필은 거의 1년을 넘는 시간,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에 이마방 저마방을 옮겨다니게 됐고, 뭐 타이에 의해서든 저희에 의해서든, 그리고 밥값을 축냈다는 거죠. 계속 밥만 처먹은 거죠.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마방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지 뭐. 내가 라이스를 만나본 것도 아니고 이만을 만나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나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마필이 작년 7월 달에 주행검사를 불합격을 당하고 올해 5월 달에 주행검사를 보는데 이게 뭐 하는 말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잘 나갑니다. 선행을 주도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뭐 거리차를 막 더 벌릴 정도로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이고 있어서 저는 내심 이번 경주가 발빠른 마필이 몇 도가 있어요. 6번가 금빛공주가 발빠르고, 뭐 해운대역을, 뭐 이런 마필들이 발이 빠른데, 일명 기쁜 사람 데뷔전 치는 마필도 그렇고, 이 마필들만 없었다면, 저는 2번마 댄싱 비카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을 겁니다. 그 정도로 발주가 나쁘지 않았었고, 직선에서 시종일관 여유가 있는 모습. 자, 그런데, 자, 이 마필이 데뷔전을 치는데 2번 게이트는 잘 뽑았어. 근데, 선행력이 있고 순발력 있는 마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1년 가까이를 밥을 출렸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마필이 선행을 무리하게 추구하다 보면은 경합을 할 것이고, 뭐 그 와중에 선행까지 나서 버린다면 더욱 좋겠죠. 대가리 칠 수 있는 기가 되니까. 하지만 선행을 경합한다든가 선행을 빼앗겼을 때, 모래를 맞고 주행했을 때의 검증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주행검사에서는 너무나도 뭐 주행검사를 나오는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삥 돈 거야, 한 바퀴 선행 나가서 시종과 여유 보이면서 모래 안 맞고. 그 모습만 본다면 쌍다리에 넣는 게 맞지만, 선행을 경합할 소지가 있고 선행을 못 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 따라가서는 또 어떻게 뛸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주행검사 모습은 분명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3번 유쾌한지도 그렇고 4번 바로네스, 이게 참 진상 중에 개진상입니다. 주행검사 통과하고 나서 데뷔전 때 12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와요. 선유권에 가담을 했는데 시종일관 외곽에서 불리한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꽃걸음을 보이길래 이거 뛸말인가 보다. 괜찮겠는데? 그래서 2월 17일 날 인기마로 팔린 겁니다. 인기 1위마로 팔렸죠. 게이트가 3번 게이트. 외곽에서 쫄래쫄래 돌다가 걸음을 못 보여줬고 불리한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뛰었으니까 당연히 2월 17일 날 아무리 거리를 한미터 늘렸다 하더라도 안쪽 게이트니까 더 뛰겠지 했어요. 웬걸요? 선입권 가담은 되는데 채찍을 등반해도 버티긴 하는데 커밍 게인이라는 늦추임마가 올라간 걸 보면 이마필이 잘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박빙의 승부에서 한 발을 쓰지 못했다는 부분이 그래 한 번은 깰 수 있지 이렇게 또 여유를 남겼었고요. 여운을 남겼었고. 자, 4월 21일 날 역시나 뭐 인기마로 팔리긴 합니다. 뭐 압도적인 인기가 길은 아니었었지만 인기마로 팔리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번 게이트에서 자꾸 늘어지죠.
꼴찌가 있습니다. 꼴찌.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2번 게이트에서 그렇게 좀 진로가 막혔다 하더라도 레이스가 꼬였다 하더라도 꼴찌에 가 있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 마필한테. 그잖아요. 그러니 직선에서는 원래벌레 올라와. 꾸준히 뛰기만 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마필이긴 합니다. 자, 4월 20일 경주 이후에 감기의 질병이 있었고요. 나름대로는 준비를 착실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바닥에 가 있지는 않겠죠. 꼴찌에 가 있지는 않을 마필이고. 다만 이렇듯 기복이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과신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총각가는 높은 생각은 없고요. 해운대 해골도 마찬가지죠. 계획적으로 선행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선행을 나섰기도 했었고 1월 20일 날. 근데 선행을 나서 너무 걸어갔고 3월 24일 경주에서 선두권 가담은 했는데 따라가니까 걸음이 안 나와. 그래서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4월 28일 날 선입권 가담을 하면서 꾸준히 미니까는 결선 전방에서 탄력이 의외로 칼칼하게 나오더라. 이 마필은 주행 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던 마필이에요. 도대체 언제 뛸까 고민만 했던 마필인데 약간의 경주력이 뭐 업그레이드 됐다? 근데 이것도 최근 두 번의 경주 3월달과 1월달의 경주의 내용을 보면은 선행을 가서도 지구력 부족한 상황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전사회와 목차가 나긴 했지만 전사회가 좀 삐지는 마필이었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뛴 것인가 이런 검증이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충만을 세우기에는 꺼림직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6번은 금빛공주도 마찬가지죠. 선행 나가서 맨날 걸음 무더웠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전사회가 나가고 금빛공주 나가니까 아무도 없어. 주변에서 얘들 못 넘어가. 너무 빨리 가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편하게 전개하니까는 걸음의 여유를 보였는데 과연 이번에도 금빛공주가 선행을 나서면 아무도 안 잡아줄까요? 아니죠. 해운대 호걸이나 뭐 바로네스, 댄싱비카 이런 나필들 기쁜 사람까지 죽기 살기로 선두권을 가담할 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빛공주가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쉽게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러한 불안한 요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나필들 틈 속에서 너는 어떠한 나필이 좀 관심이 가느냐 하면 저는 달콤한 인생입니다. 참 결정력 없죠. 선입권에 따라가면서 맨날 쥐어짜면 올라오기도 하고 저는 지난 5월 26일날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다른 것들은 다 믿을 게 없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된다. 얘는 왔다. 얘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한다.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었었죠. 이거 착순도 못 들어왔습니다. 제가 개병신이 됐는데 자, 그날 경기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마필은 타던 각지대로 탑니다.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선두권을 나왔던 우리들의 뭐 영웅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지구력이 없었기 때문에 난 코너 돌 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어. 야, 코너 돌면 다 넘어가겠지. 다 지구력 없으면 안 되니까. 의심도 안 했어. 얘는 왔구나. 웬걸? 못 올라와. 채찍을 못 올라와. 밋밋해. 왜 그랬을까요? 자, 경주거리가 당일날 경주거리가 1300이었습니다.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편성이 약하니까는 이 마필이 따라가도 충분히 현역이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1300m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마필의 특징이죠. 1000m에서는 의외로 근성을 보이지만 1200과 1300에서는 이 마필의 걸음이 통할 수 있는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게 제 결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만식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고요. 안쪽에 있는 2번, 5번, 6번이 순발력이 빠르고 선두권 가담을 할 수 있는 마필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봉합 바로네스도 그렇고 해운대와 금빛공주 모두 다 선행을 가서 무기력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던 마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역이용해서 차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무엇이냐. 자, 달콤한 인생이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니들은 나가. 난 내 꼴린 대로 뛸게. 경주거리 몇 메타입니까? 1000m입니다. 자, 누려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어차피 당일날 현장에 가시면 오마 해운대와 금빛공주 뭐 이런 나피들이 바로 했어요. 4번, 5번, 6번이 아주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곽으로 밀린 달콤한 9번마 달콤한 인생이 인기권에서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인기권의 아피들의 능력이 크지 않다면은 충분히 뭐 달콤한 인생이 자신의 멋진 모습을 뭐 멋지다고 할 수 있나? 그냥 입장권 하나 자리 지켜주면 되지. 예,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누려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자, 그럼 달콤한 인생 반드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9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블레스 유는 외곽에서 밀고 나갔을 때 걸음이 없었는데
안쪽에서 들어와서 최적 전개를 가져갔었죠. 선유권을 가담을 하고 쥐어짰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잡혔어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외곽. 쉽지 않다고 보고요. 실무 해동력은 이경주만 아니면 제가 사실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긴 합니다. 탄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빠른 마필들과 선두권에서 좀 경합이 벌어져서 어부지로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자력으로 올라오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경주 착실하게 설명해드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착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까? 한번 모든 예상가들의 UCG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처럼 설명해준 사람이 있는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고민해보시고 제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그런 말이었었나? 동영상 한번 체크해보시고 준비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진짜 어렵게 번 돈 아닙니까? 예, 그 돈 놀러 오셨으면 나 오늘 한 10만 원 잃고 갈게. 이런 생각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내용을 알고 주는 게 좋잖아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개소리 하고 그냥 나는 5번 놓고 할 거야. 난 6번 놓고 할 거야. 난 4번. 난 은경이 좋아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마필들의 내용이 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염두에 두보십시오. 물론 9번만 달콤한 인생이 또 꼴찌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길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러한 경주의 전개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노려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1경주 막고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달콤한 인생 놓고 2번만 댄싱 비카 4번, 2번, 4번, 5번, 6번 9번 놓고 2번, 4번, 5번, 6번 4마리 마필인데 현장에 가면은 주력 한 방으로 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솔직히 있습니다. 2번 댄싱 비카나 해운대 여걸 중에서 한 마리를 한 방으로 주력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9번 놓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 올리겠고요. 야, 대건이가 저렇게 10분 가까이 떠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대건이 음성 들어줘야지. 대건이 문자 한번 신청해줘야지. 이러는 분들 대환영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대놓고 광고하는 거야? 해줘. 이렇게 씹어. 쌀데기 없는 얘기로, 쌀데기 없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10분 동안 떠들고 자빠졌잖아? 그거 못 해줘? 무청량 시청하실 분들은 검빛 게시판, 아니면 에이스 경마 책자에 보시면 한대건의 무통장 입금 계좌가 있습니다. 월문자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아주 극환영에 극환영. 개환영에 개환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 문자 신청하면 2경주 승부경주가 그냥 날아가죠. 여러분들한테 바로 날아갑니다. 자, 한달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2경주 1600m 국내 6등급 11마리 앞에 추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 몇 마리 있잖아. 1번은 해피투어, 2번은 썬더돔, 3번은 럭키노바, 이런 마필들이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고. 약간 가려져 있는 마필이 3번 슈퍼슈프림, 6번은 행운스토리, 뭐야 이거. 8번은 슈퍼매직? 이런 것들 아닌가? 나쁘지 않아요. 예. 한대건의 승부차입니다. 저는 2번만 썬더돔, 1번만 해피투어, 3번만 럭키노바. 자, 이 마필, 이 세 마리의 인기권의 마필들을 충분히 놓고 공략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인기권에서 다소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마필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주행 악벽이 좀 있는 마필이고요. 제가 이 마필을 추천하는 마필 중에 하나가 제가 충마로 이번 경주에 노리는 마필은 주행 악벽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 주행 악벽 자체가 좀 교정이 되고 있는 과정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노리는 마필 한대건은 이번 경주 배당으로 한번 여러분들 잡아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새끼가 저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어떤 마필을 충막감으로 놓고 한다는 거야? 이러고 귀를 쫑긋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얘기 안 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중에서 현장에서 충만 놓고 때리겠다고 하시면 저는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분명히 능력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능력마 아니다. 지난번에 입사하겠다 하더라도 잘 뛴 거는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 반드시 노려봐야 될 그 한 마리.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굳어 있고요. 저는 배당판에 뭐가 바라에 불어도 이 마필을 놓고 현장에서 무슨 현당이 뭐야, 바람 짜고 해주세요. 현장에서 공략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같으면
1번, 2번, 3번이 뭐 다 인기권인데 그거 말고 때린다고 하면 그거 궁금해서라도 한번 들어보겠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소리 해볼 거 없어요. 그깟 몇천 원 투자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 수도 있어요. 자, 한대건 이경주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1300m 경기는 6등급 경주. 가장 문제의 아필이 3월 라이징 어게인이죠. 지금 오전 동안에 단 한 번의 입상. 제가 이거 인기만으로 팔릴 때마다 빼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물론 얘기됐고. 그러니까 제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마필이 워낙에 안쪽으로 기대죠. 안쪽 기대므로 인해서 항상 마필의 끝걸음을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5월 27일 날 주행 재검을 받았는데 이것도 안쪽 기대 때문에 주행 재검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기대입니다. 자, 여전히 기대는 마필을 부담 용량 56kg 얹어놨어. 더 쉬워 보이십니까? 더 어려워졌죠, 조건은. 마방에서는 생각이 있는지 구악장판과 망사 눈가면으로 교체를 했는데 장구를 바꾼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앞서고요. 부담 중량이 올라간 상태에서 뛰었던 4월 21일 경주나 5월 5일 경주에서 56kg의 중량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조정할 필요 있겠고요. 저는 충막감으로 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도전은 가능하겠지만. 자, 이번만 마더비언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선행 나가서 우연치 않게 버틴 거지 이마필이 뭐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데뷔한 7점 만에 처음으로 입상이었던 경주가 지난번 경주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 그에 반해서 3마 새로운 스타도 결정력이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똥말입니다. 참 결정력 없죠. 결선 앞에서 씁니다, 말이. 그러다 보니까 뭐 믿을 만한 마필이 없는 와중이기 때문에 3월 라이징 어게인은 기대죠. 마더비언은 이번만 마더비언은 선에 나갈 수 있지만은 검증이 안 돼 있죠. 어쩔 수 없이 3번 새로운 스타를 충만으로 넣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3번만 새로운 스타는 무조건 왔습니다. 그냥 쌍대가에 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옆에도 결정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3번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자꾸 쥐어 짜니까 뭐 악벽 있고 결정력 없고 하니까는 눈에 보니까 7번 승승장군이에요.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행을 통과하고 나서 지난번 선유권을 가다마다 걸어갔던 마필인데 다른 말이 원치 안 나가니까 이씨 그래도 한번 땡겨놓은 거 아니야? 이런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주행검사에서 보여준 걸음 자체로만 보면은 뭐 이런 개편상이라면 안 될 것도 없고요. 실제로 한번 경험한 7번 승승장군 한번 같이 가져보시고 10번만 신비한 질주는 워낙에 뛰었다 안 뛰었다를 좀 반복을 하죠. 늦취입을 하는 마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뛰었나 몰라. 지난번에 입상할 때 보면은 실버 스타골드 이거 빨리 버리십시오. 체험 경기 주제 외곽 게이트 경주를 1000m도 버벅거리고 걸어가는 말을 1300 나왔는데 이게 왜 인기입니까? 아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말이 1000m도 걸어가는 말인데 뚝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마필 거리를 넓는 게 더 주약이죠. 근데 이 마필조차도 왜 인기마냐? 없으니까 말이. 현상이 개 같으니까. 근데 난 이런 마필을 쫓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솔직히 말,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마필은 거의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 3마 새로운 스타를 놓고 3마 라이징 어게인 7마 승승장군 이 두 마리 마필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정작 한번 고배당을 노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1번마 부산 볼트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이 마필이 끝거리가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또 김도현 교수가 요즘 얘가 무슨 돈이 필요한지 자꾸 이제 안 되는 말 가지고 때려갖고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배당에 주역이 되고 있는데 이 부산 볼트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더비언도 마찬가지. 또 버텨도 말면 없는 경주니까. 어차피 4번 놓고 안 하면 배당은 괜찮아. 그러니까 3번 놓고 4번, 7번, 3번 놓고 1번, 2번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마 상경주. 무리한 배팅은 전혀 할 이유가 없고, 뭐 3번, 4번 한 방으로 보여요. 한 방 사고 나면 피똥 쌀래요. 싸십시오. 정말 피똥 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한 달 동안 똥이 안 나올걸? 너무 많이 토해내갖고. 무리하지 마세요. 막권 살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뒤에 경주도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전반부에. 차라리 그 경주 살 돈 있으면 이 경주에 내 거 듣고 내 거 사. 그렇게 자신 있다잖아, 대건이가. 뭐 이 안에서 침투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 그래?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로 1300년 6등급 경주, 연합만 필드. 일단 축은 있죠. 6번 비바 벡터리. 뭐 완벽한 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껌딱지 같은 편성에서는 그냥 와야죠. 능력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선두권의 가담도 가능하고, 경주로가 1300으로 늘어난 것이 좀 불안하긴 한데,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최근 경주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6번 마필 비바 벡토리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그래도 유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인기 마필이 10번 더 원더풀입니다. 아, 이게 참 진상이죠. 이걸 놓고 하겠다라는 분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10번 더 원더풀을 놓고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사인펜트 주고 약간은 좀 이거 봐라 의심이 되는데 이렇게 대건이가 얘기했는데 써놓으십시오. 자, 이 마필은 매번 매경주 3, 4코너 지점에서 바깥으로 기대임으로 주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기대는 거죠. 특히나 3, 4코너에서. 그래서 이러한 나피들은 끝걸음이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야. 맨날 뭐라 그럴까 무디어 애가. 그냥 무디어. 1000m 타는 개중에 또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1200 처음 뛰었거든요. 아예 거의 뭐 그냥 걸음이 안 나와. 나갔을 때. 탄력도 없었어 솔직히. 3창을 들이댔으니까 야 잘 뛴 거 아니야 그러는데 기록 보십시오. 개차반입니다. 1분 17초 때 뒤에 직성주로 활용 타임이 14.4가 나왔습니다. 못 뛴 거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자, 3, 4코너에서 기다리는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곽을 또 삥삥 쳐들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뭔가 좀 막아주면은 좀 낫겠지. 지난번에 1번 게이트 했으니까 그거였었죠. 안에 처박혀 있으면 누가 막아주니까. 아무도 안 막아주네? 내 꼴은 들어갈 수가 있겠네? 또 쳐 기대는 거죠. 계속. 이런 버릇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마필이 만약에 1번 게이트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하지만 10번 게이트로 몰리는 순간에 야, 이거는 진짜 못 될 수 있겠구나. 응? 완전 밥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불안한 인기권이죠. 10번 더 원더풀. 들어가도 할 말은 없고 뭐 매번 경기 경마니까 뭐 선행을 당해나갈 줄 알았던 6번마 비바 빅토리아가 10번마 더 원더풀하게 선행을 양보하면 이게 선행을 가버려. 선행 가면 더 주야겠죠. 근데 하여간 뭐 어떻게 빨리 나가갖고 안쪽으로 쳐박아버려 말을. 안쪽 쳐박아버려. 펜트에 붙여서. 그럼 또 상황은 틀려지죠. 그러한 변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삼각코너에서 기대는 악벽이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끝걸음 발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문화대로는 뭐 능력만은 아니죠. 끈끈한 걸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유권의 전개가 좋기 때문에 보는 거고 출범한 샤프벨도 그냥 얘는 계속 늦발동이네. 아 정말 신기하네. 그러니까 계속 중위권에서 채찍대 가면서 가담을 시켜놓고 결국 어디서 뛰느냐. 결승은 전방 200m, 300m 부분에서 갑자기 순간적인 스피드를 보여요. 이게 참 사람 막권 많이 죽이는 거죠 사람. 근데 뭐 편성상으로는 또 안 될 거 없으니까 그런 걸음이. 설마 뉴 해피데이도 매번 쥐어짜고 있죠. 10전 동안에 뭐 하나 보여준 게 없고 늦발을 하던가 뭐 가담을 하던가 쥐어짜고 하는 건데 의외로 지난번에 선행의 순발력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태경형이긴 한데 배당이 나오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싶고 다른 건 뭐 없어. 통합풀패도 순발력은 있지만은 뭐 경주만 앞에 있는 마필 다 죽으려고 덤벼들다가 지도 죽을 걸 아마 이거 한 번씩 계속 있기 때문에 순발력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선두권 가담했는데 1300 나온 게 쥐약이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뭐 6번과 비바 빅토리 1300m의 경험은 없지만은 편성을 너무나도 허접하게 만났다. 6번을 놓고 한번 해보시고요. 웜업 문학대로 7번과 샤프벨, 8번과 뉴 해피데이 그리고 10번 더 원더풀 이러한 나필이 도전권이 많습니다. 6번 놓고 5번, 7번, 8번, 10번 6번 놓고 5번, 7번, 8번, 10번 그 중에 10번 더 원더풀은 가장 불안한 인기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주는 방송이 없다고 내가 여러분들 수차례 말하잖아. 그냥 내가 10번만 더 원더풀을 인정해버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 마구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배당판에 2배, 3배 깜빡깜빡 거려. 여러분들 안 살 것 같아? 들어온다니까? 10번만 더 원더풀을 그냥 정말 안쪽에 탁 쳐박아 놓고 올 수 있어 외모다. 근데 그런 불안한 마피를 잡아내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이 마필의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취재기다라고 한다면 가서 취재하고 들어온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난 내가 팔아먹을 무기가 있으니까 내 승부경주권 나도 솔직히 안 까잖아. 나머지 것들은 걔들이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 안 한다니까. 계속 구라치잖아. 나 맨날 까이고 하잖아. 방송 보면 몰라요? 이거 괜찮다는데 맨날 꼴찌가 있어 어때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마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상하고 전문가고 준비하는 사람이지. 그냥 배당파는 인기가 팔려.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문자가 그렇다. 내 문자 시청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문자에 보면은 제가 인기권에 있는 마피들을 몇 마리 추천을 해요. 자주 추천합니다, 사실. 그럼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그거 추천하고 싶어서 추천하겠어?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 불안한 요소를 이길 것 같으니까는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내가 이만큼 마피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 문자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새끼 뭐 맨날 대끼리만 추천하고 나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나도요. 경마장에 대끼리 안 들어오는 거 알아요. 대끼리 추천 안 하면 예상보다 더 인정받아요. 이 판이 그래요. 이 판 대기가. 그럼 나도 한 인기 한 4, 5위권 놓고 그냥 대가리 놓고 인기권 몇 마리 불러줄까? 내 양심이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막권 사면 그렇게 살 거냐고. 정확하게 이게 될 것 같으면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맞지. 내 판단 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대건이 찾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근데 문자는 그게 어필이 안 돼. 음성 정보는 내가 막 이마필에 대해서 뭐 주저리 떠드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문자는 그냥 번호만 띡 날아가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를 평가해 주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은 욕도 해. 뭐 이 씨발놈아 네가 예상가냐 뭐 이런 얘기도 해. 문자 받는 분들이. 참 지성이 넘쳐. 전 이상하게 변태 기질이 있어서 욕을 처먹으면 더 마음이 편해져요. 신기하네. 욕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저 오래 살게. 자, 잡설이었고요. 자, 부상의만 오경주입니다. 형조 1000m고요. 10마리 아피드 추천한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가 의외로 쉬워 보여요. 하지만 의외로 또 어렵습니다. 자, 배달이 한이라는 마필이 있고 선행마가 있고 육룡이가 있습니다. 이 팔로마 메릴린 뉴스도 있죠.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아주 극단적인 선행입니다. 네. 앞에 안 가면 쥐약이죠.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당일날 인기 마필은 뭐냐? 오마 배달이 아닙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 두 번의 영주의 발주기 이탈을 보면 빠르지가 않죠. 사실 게이트 이탈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이탈이 빠르지 않았지만 안쪽 게이트 밀고 나오니까 중속이 좋은 모습으로 선행을 낚아챌 수 있었죠. 자, 그 작전이 통한다면은 이 마필은 옵니다. 다시 한번 선행을 성공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 마필은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차에서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저 개새끼 또 뼈쳐먹네. 말 각질이 그런 겁니다. 이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떠한 말은 선행형인데 발주기 열리자마자 튀어나온 말이 있고 어떠한 마필은 그걸 갈아엎고 나와서 선행을 하는 말이 있고 선행마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선행마가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무슨 기계입니까?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5경주는 승부마권이 틀려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오면 배다이아니가 선행을 실패하고 6번 6룡이가 나간다? 또 6룡이가 꽂힌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6룡이가 못 나가고 또 8만 메린뉴스가 나간다? 택도 없죠. 8만 메린뉴스는 선행을 가져치고 없는 마피니까 이런 마피는 지울 수 있겠죠. 괴롭힐 수 있는 거지. 선행마들을 계속 가서 너 죽자 나 죽자 이러면 괴롭힐 수 있어요. 다만 5번을 인정하느냐 6번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경주는 막권이 갈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한대건은 5번 6번 중에서 축구만을 선택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 5경주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극단적인 선행형의 각질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가야지만 잘 띄워주는 5번과 6번. 6룡이는 뭐 어차피 팔리지 않으니까 5번은 배다리 허니를 충막강으로 놓고 할 것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고 책 예상기 사갖고 와서 보면은 이거 뭐 무조건 앞에 가는 말인가 봐. 선행만가 봐. 한 바퀴 돌겠지? 자, 키포인트를 드릴게요. 발주기 이탈이 빠른 마피 아닙니다. 발주한 이후에 중속이 좋아서 밀어 제끼면 그 스피드로 인해서 선행을 나타나는 말입니다. 판단 여러분들 하십시오. 하지만 한대건은 이번 경주 이러한 극단적인 5번, 6번의 선행마들보다는 분명히 이것을 역용할 수 있는
한대관 마음속에 충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승부처로 삼은 겁니다. 자, 그 충마가 궁금하시다면 한대관과 함께 해주십시오. 밑에 나가는 음성정보 프로로 다 나가고 있고요. 문자정보 신청 언제든지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060 문자정보만 환영 안 하고요. 무통장 문자 환영합니다. 알고 계시죠? 월문자도 환영하고. 자,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 출전했고요. 매 경주 이렇게 선행형 마필들이 있죠. 오마 판타스틱 조이, 7번 CT7, 고마 타이거 슬랩 이런 마필들이 선행권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선취입이 다 능하죠. 특히나 5번 판타스틱 조이와 7번 CT7. 판타스틱 조이는 선행을 나가서 계속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1200과 1600m였어요. 이번엔 단독 선행 계획가 있는 1000m입니다. 경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7번 CT7은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었었고 선행을 못 가면 부러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4월 2일 경주에서는 부러졌고요. 5월 14일 경주에서는 안 부러졌죠. 난 솔직히 이게 부러질 줄 알았어요. 선행을 못 가니까. 부경돌풍이 선행을 나간 것을 부경돌풍이 워낙에 지구력이 없으니까 코너에 넘어서서 여유는 없더라고. 이 CT7이 못 뛴 걸음이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9번 타이거 슬램은 이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의 착순권에도 불을 못 들여오는 그런 마필이었었는데 최근 세 번의 경주가 전부 다 국산마 경주가 아니에요. 다 혼합군 경주입니다. 5월 14일 경주, 3월 17일 경주, 1월 6일 경주 이 세 개의 경주가 국산마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혼합군 경주였었고요. 선행을 못 나가니 여지없이 못 뛰어요. 선행 못 나가니까. 자, 그러더니 지난 5월 14일 날 경주거리 1000m 선입권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CT7을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정도의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기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5번 판타스틱 조이 7번 CT7이 그렇게 인기를 끈다고 한다면 지난번 경기 때 타이거 슬램이 따라가는 전개에 CT7을 잡을만 했었는데 왜 타이거 슬램이 이 마필들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죠? 이게 합리적인 판단인 겁니다. 분명히 이겼는데 걸음으로 CT7은 억지로 쥐어짰고 5번을 놓고 할 것이냐 9번을 놓고 할 거냐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요. 차라리 3번은 정말 수읍을 놓고 할까. 수읍이 이렇게 쓰레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장기 휴양을 했죠. 요배통 때문에 휴양했는데 이게 허리가 안 좋으니까는 땡땡이 기질이 생겼어요. 애가 잘 안 부끄러워 그러고. 근데 정상적인 출전 중이니까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외곽에 있는 시와 빅토리 브라운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따라가는 전개에서 분명 그런 걸 보였는데 그래서 지난번 홀랜드에서 선행 나가니까 더 뛰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훨씬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마필한테. 만약 4kg의 감량이 있으니까 무신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000m니까 판타스틱 쪽이 넌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하면은 맘 편하죠. 곰마 타이거 슬램, 3번 수읍, 10번 빅토리 브라운, 이런 마필들 가져가면 되니까. 7번 CT7이나. 근데 5번을 놓고 할까, 9번을 놓고 할까. 이 고민 때문에 아직까지 마법은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자, 5번이나 9번 중에 충분한 선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3번, 7번, 12번 다 인기권의 마필들인데 그 중에 10번 빅토리 브라운은 인기권에 비해서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과시할 수 없는 마필이니까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 1번과 술불리가 조교 때 모습 보면 많이 살아났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얘는 1번 게이트가 더 쥐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5번이나 9번 쪽에서 6경주는 충격감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부상경마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금요일 경마에 가장 붙어볼 만한 경주, 가장 배팅을 해야 될 경주, 만원 살 거 10만원 사야 되는 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구경 4경주 1600m 경기 힘차게 시작합니다. 초반 4경주입니다. 다음 커크님 인시스터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저랑은 확연히 있기 때문에 선두권이 무너지는 경주라는 점에서 8번 텍사스 루비가 300m에서 경험을 하면서 마실 거리가 훨씬 더 나아졌고 8번 놓고 1번 4번 커크미니스터 며칠은 갖고 구경주입니다. 8번 탁표면입니다. 최근 경주의 수성을 보면 어떠한 포지션에 가 있어도 막판에 한 발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 아데레이스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마필은 인정을 하고 10번 놓고 8번 단속 막권이고요. 2번 8번 따르면서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 나 압축해줄까 이거?
간단해. 6번, 7번, 8번, 9번 딱 4마리 체크해놓으시면 돼요. 제 승부처예요. 초특급 다바가면 승부처. 저 자신 있습니다. 이 4마리 안에서 6번, 7번, 8번 4마리 안에서 이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뭐 200이 나온다면 오버 강한 남자 정도에서 200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운이지. 이게 실력으로 바뀌었어. 꾸역꾸역 껴. 6번, 7번, 8번, 9번. 그럼 여러분들은 내 음성이나 내 문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겠네? 야, 저 새끼 다바가 메인 승부처인데 인기만 4마리 얘기하더라. 그럼 듣지 마세요. 뭘 놓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4마리의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을 잘못하면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대건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면 뭐해? 축 잘못 세면 나도 틀리는데 자신 있어. 한대건 축 잘 세울 자신 있어. 한대건 주력 한 방으로 적중시킬 자신 있습니다. 한대건 다바가 메인 승부처. 제 음성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 4마리 가지고 여러분들 조합하셔서 돈 딸 수 있다면 따십시오. 조금 더 따고 싶고 시원하게 승부 한번 보고 싶다. 그래 되거나 이 새끼야. 너가 한번 해보자. 동참해 주십시오. 한대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9주 연속 적중, 6주 연속 다바가 적중. 지난주 또 단통 먹고 제가 딱 중간에 한 주 줬습니다. 그 한 주씩 틀려서 내가 맞죠. 부산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는 한대건이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자신하지 않으면 다바가 메인 승부처 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로 1600m 11마리 한 PD 추천했고요. 나는 괜찮아요. 네. 뭔가 좀 불안. 제가 이 구마 스톤블레이드를 지난번에 인기말을 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마필의 능력으로 데뷔전 때 뛰었던 걸음만 보고 능력으로 1600m를 우승 후보다. 얘는 왔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얘는 지난번 경주 때 이 구마 스톤블레이드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이 편성을 기가 막히게 골라낸 마방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인기말로 등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안 될 것도 없을 것이다. 자, 스톤블레이드는 지금까지 데뷔한 이전 동안에 1300m와 1600m를 선전을 합니다. 그럼 언뜻 보면, 야, 이렇게 장거리 경주를 선전하면 이거 능력만가 보다. 19조에 제대로 된 말 하나 들어왔나 본데, 1억 6,500만 원이에요. 뛰는 꼬라지 보면, 한 2천만 원짜리도 안 됩니다, 이거. 파괴력 있는 걸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편성을 잘 만나면서 걸음을 보여줬던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매니피의 새끼로서 이마필 1억 6천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마방에서 해야 될 일이죠. 더 잘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최근 두 번의 영주가 그렇게 탄력적이고 걸음이 좋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마필을 만들어내는 입장은 김영관 조교사의 능력이 따른 겁니다. 자, 이번 경기는 승급전인데요. 똑같이 1600m를 도전하긴 하지만 다른 마필들이 능력이 여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스톤 블레이드를 한 번 더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일본 다르마, 현등급 1600m에서는 응원이 뛰죠. 그리고 자꾸 마필이 주행 악벽이 좀 있어서 예전에 주행 악벽이 있어서 막 기대고 흔들리고 지랄을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얘는 부담량 올라가는 게 안 되죠. 부담량 올라가면은 그 못된 버릇이 또 나올 수 있는데 또 게이트의 조건이 좋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3호가 상대로는 이해가 안 되네. 이걸 왜 1600에 섰지? 안 되는데 말이. 제가 성황대로를 지금 2번이나 승부처로 가져갔다가 병신됐잖아요. 이거 놓고 했다가 다 병신됐죠. 최적 중계로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이 안 나옵니다. 결선 전방에서. 자, 그런데 편성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600m를 썼어? 걸음이 안 나오는데? 이거 완전 쥐약입니다, 지금. 과신할 수 없죠. 3번 그래 좋아. 2번이나 성황대로에 기승했던 조성권 기수가 3번 그래 좋아에 기승을 했고 3번이나 그래 좋아에 기승을 했던 하만식 기수가 3번만 성황대로를 기승을 했습니다. 뭘까요, 이게? 뭐 하는 뜻일까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해서는 3번 성황대로보다는 3번 그래 좋아가 전개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마하 임팩트는 2착 승급을 했죠, 결국은.
문종원이가 타고 입상권에서 3분의 3 마신이 이겼는데 오경원이가 타고 겨우겨우 입상을 하네요. 참 여유가 없었죠. 이것도 다 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블레스맨은 워낙에 도깨비 같은 말이니까 뭐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하니까 뭐 믿을 수가 없어 말이. 퀸즈블렛은 말 그대로 워낙에 느린 마필이고 10번마. 자, 문제는 실험 파티 투나잇이죠. 이 마필이 연속 입상을 진행해 오다가 지난 2월 17일 경구 때부터 아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게이트가 8번, 2번, 5번. 그 재계실에서 한번 불러가죠. 야, 너 왜 그래?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재계실에 얘기를 할 때 안쪽 게이트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모래를 맞고 잘 안 뛰더라. 근데 얘는 외곽 게이트에서는 자신의 걸음을 발휘하는 마피기 때문에 외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몇 번 게이트입니까? 11번 게이트죠. 부상형 마장은요, 연속되는 꼴찌는 없습니다. 한 7, 8번 꼴찌하면 그 마필이 언젠가 한 번은 입상을 합니다. 서울경마는 그렇게 능력이 안 나오는 마필이 그냥 그러다가 도태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은요, 어떻게든 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전연승을 달리고 입상을 하던 마필이 어느 순간부터 꼴찌를 하기 시작해. 한 4-5번 꼴찌를 했어.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승을 하고 나빠졌습니다. 말을 잘 만드는 마방인지 아니면 말을 잘 빼먹는 마방인지 그건 모르지 뭐 나도. 뭐 탄 사람만 알겠지. 자, 11번 파티 투나잇 11번 게이트가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똥말들이야. 말이 없어 말이. 파티 투나잇이 여기서 들이대갖고 우승 못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 현장 가면 저는 싫으면 파티 투나잇을 놓고 한번 때려버릴까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방송이니까 고마 스톤블레이드를 놓고 1번마 다르마 3번 그래줘와 실버 파티 투나잇 도깨비 같은 경우가 노블레스백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거기까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10마리 앞피들 출전했어요. 데뷔한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7번 느레랑입니다. 과중량에서도 선전을 했었고 승급전이었던 지난번 경주에서도 최강드림을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고요. 부담량 올라가서도 최근의 수평이 너무 좋아요. 해당 거리도 강점도 가지고 있고 선행도 가능하고 7번 놓고 할 생각이고요. 3번 최강드림과 지난번에 4번에 3번이 차이 났는데 그렇게 끝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마필들이 들이댈 만한 마필들이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7번 3번 3번 7번 7번 3번 3번 7번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사인펜으로 막 색칠해놔. 그래 씨발 대건이 개새끼가 살아있어. 그러면 돼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는 마필이 보면 다른 박지 우리 성실이죠. 우리 성실한 성실이 저는 임성실 기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어떤 마필의 기승을 해도 똥말을 타도 일단은 성실이가 타면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다부죠 얘가. 도끼가 있는 것 같아 얘가. 그리고 이 친구 잘 보면요 19조에서 까였잖아요. 19조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대상경주에 나가서 19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깁니다. 임성실 기수가 탄 말이. 그 말이 똥말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19조 앞에는 갖다 비비든가 이깁니다. 독을 본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왼수를 만들면 안 돼.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잘 보세요 한번 대상경주. 재밌어요 그런 거. 이번 뭐 다른 박제 3번 모닝파크. 모닝파크는 왜 이렇게 못 뛰는지 모르겠어. 거리면 안 나와. 신기하네. 이러다 갑자기 뛰겠지 뭐 또. 6공한 난다돌이는 선행이나 가야지 좀 더 나은 마필이고 뭐 안 될 건 없지만 3번 막건 정도? 맨날 달리면 잡히니까 3번 7번 7번 3번 고민하기 싫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6공한 난다돌이가 선행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모닝파크도 많이 살아났어요. 다른 박쥐도 괜찮고 3번 7번 최저배당 막건 깨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인정을 하는데 3번 7번 깨지면 또 어때? 이 막건 안 사면 되지. 3복 사 3복 3번 7번 놓고 뭐 2번 4번 6번 3복 사면은 깔끔해. 배당도 괜찮아.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 가뜩 좀 저녁 달려고 죽거든요. 식경주입니다. 이건 좀 정력을 낭비를 해야지. 싸고 또 꽂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0초고요. 마지막 20초인데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어요. 일단 뭐 다른 건 못 떠나서 내가 마번을 오픈해드리진 않겠지만 가장 불안하게 보는 인기 막건을 한번 얘기해드릴까요? 이게 영향가가 있을까? 내 성부경주인데 내가 이거 얘기하면은 나한테 더 마이너스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번 10경주는 한대건의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제가 가장 불안하게 보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유아힐레 리어스입니다. 발음 더럽게 힘들죠. 유아힐레 리어스. 자, 지난번 57kg를 가지고 저 역시 추천을 했었고요. 자, 이 마필의 주행 습성을 보면 선행이나 선행입니다. 항상 그래왔죠. 그리고 전 이 마필을 재미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 승부처에서 한방 막건으로 성공했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좀 잘 알고 있죠. 자, 지난 방송 때 어땠습니까? 5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해 추돌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후미권으로 쳐지죠. 왜 그랬다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추돌을 했으니까 그럴 거야. 든발했으니까 그럴 거야. 쳐 안 가려고 땡긴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자, 이거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유아힐레리어스는 지난번 경주 이후에 당일날 좌우두 편마비라는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 5일, 그 경주 이후에 4, 5일 동안 좌우두 편마비 때문에 병원을 들러나갑니다. 제가 후두 편마비에 대해서는 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식도 쪽에 호흡과 밥 먹는 데와 호흡하는 게 틀려요. 그게 순간적으로 막혀서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뛰는 게 생명인 말한테 호흡이 안 되는데 뛰어! 안 뛰지, 당연히 그거는. 근데 더 웃긴 게요. 이 후두 편마비라는 게 산발적으로 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 한 100m 가니까 그래. 한 200m 가니까 또 안 그래.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게 치료하기가 애매한 거지. 아예 그냥 주구장창 걸.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 아파! 손가락이. 계속 아파! 그럼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다 MRI 찍어도 뭐 할 거 아니야? 아파! 좀 있으니까 안 아파! 하룻밤 전에 또 아파! 의사한테 가서 얘기해. 아파요. 어디가? 여기가. 지금은 어떤데? 아침에 아픈데 지금 괜찮아요. 그럼 아플 때 오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질병이에요. 이게. 자, 그게 5월 달의 얘기인데 지금 6월 중순이죠. 네, 나아질 수 있죠. 제가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후두 편마비 때문에 고생하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마필? 이번 주에 출전한 마필인데 콰이어트 랩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우 터뜨린 마필.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필도 승승장구를 달리다가 이 후두 편마비 한 방으로 인해서 꼴찌를 한 1년 가까이 했죠.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연승을 달리기도 했으니까 그 말이. 물론 유아힐레리어스가 그러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그러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이러한 것들이 산발적으로 온다는 것에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부 안 하면 몰라 이런 거. 다른 사람 방송 한번 봐봐. 뭐라 그러나 유아힐레리어스. 나 이거 공부해서 얻어낸 거야 이거. 막 이거 출전하는 12마리의 마필들을 모두 다 분석하고 뭐 질병은 없었나 저기는 어때 다 보니까 나오는 거야. 너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에이스 경마에 이거 대가리 잡혔어. 3번 유아힐레리어스가. 대가리 아닌가? 세 번째 잡혔구나. 세 번째 잡혔어. 이러다 오면 또 무슨 개쪽이야. 아씨. 하여간 이러한 질병이 있는 마필들은 한대건을 일단 의심하고 옵니다. 저희 현장에서 나는 현장에서도 유아힐레리어스는 추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 유아힐레리어스는 추천할 생각이 없고요. 요 마필을 빼고 나머지 마필을 가지고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다른 전문가들을 찾으신다 하더라도 유아힐레리어스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를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고 문자라도 하나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문가.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 시원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경주니까. 자, 이상으로 2017년 6월 16일 한대건의 음담패들 방송. 아니, 요즘 음담패들도 안 하는데. 다 했어. 다 마무리했고요. 승부처 먼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2, 5, 7 이렇게 4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해봤고요. 7경주는 초특급 더버가베이 승부처라는 거 명심하시고 저중만은 7경주 역시나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취재 들어가서 좋은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코리아노 코스비아 우승한 김혜성 기수도 내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펑펑 울던데 나도 혜성이 때문에 피눈물 났어요. 3번 실버 맞고 작살하는 바람에 혜성이한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근만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